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회 총선을 30일 앞두고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순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도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컷오프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순천 지역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공천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등 일각에서는 주춤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 출마를 권유했지만 천 전 최고위원이 지역 출마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출마가 확정되면서 순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과 개혁신당 등 4개 정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컷오프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입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츰 시간을 두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던 만큼 본선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건데 신 예비 후보는 현재 서울에서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3번 연속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엔 무소속 출마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예비 후보들은 우선 민주당 경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천권을 가져갈 것인지를 무소속 출마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조직 동원력과 탈당에 따른 불이익, 낙선했을 경우 정치적 타격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직력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은모, 김문수 두 후보들 역시 신성식, 서가번 후보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민주당 경선 결과와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순천 지역 총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패하면서 전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돼 민주당 텃밭이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조 체제를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더 확실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남 선거구들입니다. 3월 10일부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후보자들이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살아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광주 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3%, 21대 83% 등입니다.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상황. 이 같은 물갈이론 민심이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가불 지역구의 민주당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도 어제 시작됐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주철현 이용주 예비 후보가, 여수 을에서는 김회재 조계원 예비 후보가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경선은 내일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구을 출마와 관련해 광산구을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공동대표의 광산을 출마는 철새 정치, 기득권 꼰대 정치의 전형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광산을 끌어들여서 안 된다고 출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3지대 대표 주장은 자만이자 오만이라며 광산이 친명 비명 경론장이 아니라 민생 격전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지난 주말 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지난 토요일 여수 돌산읍의 소나무 묘목밭에서 불이 나 나무 800여 그루가 소실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고흥 남양면과 여수 소라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난 것 같다고.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산불 신고만 모두 5건.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졌고 산림 피해도 적어 공식 산불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영농 부산물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50여 건 가운데 3분의 1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올라가고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 만큼 전남 지역 산불 재난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자체도 시군별 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 헬기를 저희가 8대에서 9대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시군의 일반 공무원 진화대라고 이번에 올해 신규 편성해서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서 맨발을 테마로 하는 이색적인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매화축제 개막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섬진강변 1km를 맨발로 걷는 이벤트에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막일과 주말에 열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봄꽃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고 광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어 어린이집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이던 교실은 텅 비었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은 당장이라도 버릴 것처럼 파란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곳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7년가량 운영해온 박모 씨. 지난해 신입 원생이 한 명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층짜리인 이 공간을 카페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200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끄러운 식당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이제 괜찮지만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좀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주민 민원도 광산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주 광산구 사례 이외에도 전국에 4개 사례가 더 있었고요. 그 사례들은 다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고 생활복리에 부합하는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한의원 체력단련당 등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광주 지역 아파트 어린이집도 줄곧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어제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3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됩니다.